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 좀 특별합니다. 영성 지도자 천공스승님의 법문 일부인데요. 주제가 놀랍게도 대한민국 커피숍입니다. 네, 커피숍이요? 이게 단순히 뭐 커피 맛이나 인테리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그 흔한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사회 연구소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아주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커피숍을 그냥 음료 파는 곳 그런 상업 공간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또 관계를 맺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소통의 장이자 잠재적인 사회 연구소로 보고 있더라고요. 사회 연구소라. 네, 왜 이렇게 보는지,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커피숍들이 가진 문제점,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뭔지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일 지나치는 그 커피숍이 이런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구나 하고 좀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커피숍에 대한 이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분석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보죠. 역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대한민국 커피숍은 연구소다. 이 주장이죠. 네, 그렇죠. 선언적이죠. 커피 마시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면서 사회를 탐구하는 연구소라니 와, 진짜 파격적인 정의 아닌가요? 그렇죠.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커피숍을 왜 찾느냐, 그 진짜 이유. 커피나 디저트 그 자체가 아니라 대화에 있다는 겁니다. 혼자 와서 조용히 커피만 마시는 사람보다는, 둘 이상이 같이 와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 이게 훨씬 더 보편적이라는 관찰에서 시작하는 거죠. 혼자 와갖고 커피 먹고 있던 사람 몇 명 되대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문객이 교류를 위해서 온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나 음식은 그냥 만남과 대화를 위한 방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본질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단순한 만남의 장소를 넘어서 이 자료는 한국의 커피숍을 마을의 공동 연구소라고까지 불러요. 네, 공동연구소. 사람들이 모여 나누는 그 이야기들이 그냥 개인적인 수다를 넘어서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을 같이 모색하는 뭐랄까 일종의 연구 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공간의 중요성이 확 부각되는 거죠. 자료에서 보면 커피 원산지인 에티오피아 같은 곳의 문화랑 한국을 비교하는데 이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그 비교요? 네. 에티오피아는 그냥 길거리에서 3, 3, 5 모여 가시고 직접 커피 볶아 마시고 좀 소박하고 즉흥적인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한국은 잘 꾸며진 인테리어 공간에 사람들을 정식으로 초대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우리는 잘 준비된 어떤 이걸 마련하고 손님을 맞는 문화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어진 공간, 그러니까 사회연구소로서의 가능성을 품은 이곳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는 현재 대다수의 커피숍들이 이 본질적인 역할, 즉 의미 있는 대화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뭐 더 맛있는 빵, 더 특별한 커피 추출법, 이런 먹을 것에만 너무 집중하거나 심지어는 배경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서 옆 사람하고 대화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곳들. 이런 게 문제라고 비판하는 거죠. 네네. 이런 곳들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교류하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매출 올리는 데만 너무 급급한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그 결과 5만 개다 와요. 약간 이런 표현을 쓰던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긴 하지만 정작 그 공간의 핵심 목적인 깊이 있는 소통이라든지 관계 형성 이런 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쵸. 그리고 이런 곳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외면받고 망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최근 몇 년간 엄청 생겨났었잖아요. 소위 명장 타이틀 내걸고 크게 성공한 듯 보였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 네네 많았죠. 거기를 구체적인 예로 들더라고요. 빵만 팔아쳐먹다가 보니까 지금 살살 망하지. 와, 이거 진짜 직설적인 표현이죠. 네,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막 화려하게 주목받았지만 결국 본질적인 가치 제공에는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현상. 이걸 딱 짚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경영 전략의 실패,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간의 존재 이유, 즉 사회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래서 그냥 빵만 파는 데 집중하다 보면 결국 본질을 놓쳐서 외면받게 된다.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큰 거는 망하기가 빨라요. 작은 거는 성장을 하니까 오래가. 이 말도 그냥 규모의 경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빠른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본질을 놓치고 돈만 추구하는 운영 방식은 결국 운영자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해요. 이 사람들 병에 다 오고 있어. 이 부분은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해석이 나와요. 손님들이 커피숍에서 내는 그 돈의 의미에 대한 건데요. 돈의 의미요? 네, 그 돈이 주인이 더 화려하게 가게 꾸미고 개인적인 부를 쌓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 돈을 자양분 삼아서 주인이 사회 공부를 더 깊이 하고 그 결과로 얻은 지혜나 통찰 같은 걸 손님들하고 나눌 수 있는 더 나은 환경, 더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써라.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와.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준 돈이 네 폼내고 돈 더 벌어라고 준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내 공부를 더 하라고 준 돈이에요. 사회 공부를 더 해가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뭘 더 해줄 거냐? 이 질문이야말로 이 자료가 커피숍 주인들한테 던지는 핵심적인 화두인 셈이죠. 이야, 정말 소비와 돈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는 상당히 파격적이면서도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거든요. 네, 맞아요. 바로 단골 손님과의 관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건데요. 단골 손님? 네, 커피숍 주인이 어떤 특정 단골 손님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신뢰관계가 쌓였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특별한 부탁이요? 네, 그 방법이 진짜 흥미로워요. 바로 USB 메모리 하나를 준비해서 건네면서 이것 좀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라는 거죠. USB 점검이요? 와,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뭘 점검해 달라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는데요? 그 USB 안에는 주인이 개인적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내용, 구체적으로는 법문, 그러니까 삶의 원리나 지혜에 관한 영상 또는 음성 파일 100개 정도를 담으라고 해요. 아, 법문.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내용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막 설파하는 내용, 이런 건 철저하게 빼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건 중요하겠네요. 네. 오직 종교나 이념을 초월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활 속 법문, 즉 삶의 지혜에 관한 내용만 담아야 한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내용인지 혹시 제가 뭔가에 좀 잘못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저를 아껴주시는 선생님, 손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를 취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부탁과 점검이라는 그 프레임을 사용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상대방의 심리적인 저항감 있잖아요. 이걸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특히 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진솔한 부탁이다. 이러면 거절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꺼이 돕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달라는 건 다 해줘.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요. 물론 뭐 무리한 금전적 요구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와, 정말 영리한 접근법이네요. 점검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단골 손님 입장에서도 내용을 들어볼 동기가 생기고 또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거고요. 맞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소중한 피드백도 얻고 동시에 단골 손님과의 유대감은 더 깊어질 수 있겠고요. 이게 단순한 사장 손님 관계를 넘어서는 아주 인간적인 교류가 가능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전도? 아마 이 전도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놀라거나 약간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전도라고 하니까 왠지 특정 종교의 포교 활동 이런 게 딱 떠올라서 조금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맥락을 쭉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이 자료는 전도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과거처럼 특정 종교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조직의 세를 불리려는 식의 그런 포교 활동과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그런 방식들이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나 이념을 넘어선 보편적인 삶의 이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지혜, 그 자체를 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USB 점검 방식이야말로 바로 이 새로운 의미의 법 전도를 실천하는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특정 종교나 사상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삶을 더 지혜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법, 즉 원리나 지혜를 나누는 행위, 그 자체를 새로운 시대의 전도라고 제정의하는 거군요. 네. 법이 나오면 법을 전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전도를 너무 많이 해먹었어. 법이 안 나왔던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그런 의미였네요.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이 단순히 주인한테만 이익이 되는 그런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해요. 점검을 해주는 그 단골 손님에게도 결과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는 상호 이익이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상호 이익이요? 어떻게 그렇죠? 만약 손님이 그 USB 내용을 들어보고 이거 내용이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다면요. 주인은 나는 좋은데 혹시 또 어디 빠지지 않는가 심각했다는 스스로의 어떤 의구심, 이걸 해소하고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가치 있다고 믿는 걸 신뢰하는 다른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경험이니까요. 그건 중요하죠. 네. 동시에 그 내용을 접하고 좋다고 느낀 손님 역시 귀한 지혜를 얻었으니 그걸 자신의 삶에 활용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주인이 단골 손님에게 좋은 길,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발견하도록 도와준 셈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그거분이 듣고 나서 좋자라고 하는 것은 인제 그분이 들었기 때문에 좋은 걸 들었기 때문에 그분도 이걸 놓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또 그분을 또 도운 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서로 돕고 성장하는 어떤 선순환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발상입니다. 결국 우리 주변의 그 평범한 커피숍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상거래 장소를 넘어서서 주인과 단골 사이에 깊은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지혜, 즉 법을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나누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커피숍의 모습이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 전도의 한 형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연은 보냈는데 인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마지막 말이 이 모든 내용을 딱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이 자료의 맥락에서는 커피숍 주인과 단골 손님이라는 인연이겠죠. 이 인연을 어떻게 활용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단순히 상품과 돈을 교환하는 관계를 넘어서 삶의 가치와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더 깊은 차원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천공 스승님의 본문 일부를 통해서 대한민국 커피숍을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사회연구소이자 의미 있는 대화의 장으로 바라보는 아주 독특하고 깊이 있는 시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상업적인 성공만을 좇기보다는 공간의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단골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생활법문이라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방법까지 제시되었죠. 한 커피숍이라는 공간의 역할을 아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어쩌면 좀 오해받기 쉬운 개념마저도 특정 종교의 전파가 아니라 보편적인 법, 즉 삶의 지혜 나눔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했고요. 그렇죠. 특히 개인적인 신뢰관계에 기반한 부탁과 점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면서도 의미 있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전략. 이건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의 관점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공간들, 특히 커피숍처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교류하는 그런 장소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나 삶의 지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공유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진정성이 서로에게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의미 있는 소통과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